플레이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구독 꾹! 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스톤 플레이는 2025년 프로야구 개막 한 열흘 지난 시점에서 최대 8경기 아니면 적으면 7경기를 소화한 시점에서 작년의 우승팀 기아 타이거스의 현재 전력 상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유정 아나운서가 개막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기아 타이거스 전력 상황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막 열흘이 지난 시점에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상황 첫 번째 보면요. 제가 사랑하는 김도영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빠져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아의 에이스는 누구일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니까 한 다음 달쯤에는 복귀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4월 1일이에요. 아, 이번이 다음 달이네요? 아니, 지금 4월 중에 복귀 예정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들 때는 3월이었어요. 3월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4월 1일이잖아요. 네, 그건 이번 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복귀 전망, 이번 달 하순 정도 복귀 전망으로 네.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햄스트링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 2단계, 네. 3단계가 가장 큰데 1단계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보통 그러면 한 달 정도 회복하고 재활하고 하면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치면서 좀 쉼을 가지면서 지금 시즌 초반인 만큼 감독님은 무리를 시키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빈자리를 어떻게 메꾸나, 왜냐면 끝까지 가기 위해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금 꼽아봤거든요. 일단 지금은 윤도현 선수, 변유혁 선수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윤도현 선수는 좀 심리적인 부담으로 2군을 갔다라는 소식이 좀 속상하게도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대체해주는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경력이 있고 또 팀을 리드해줄 수 있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죠. 김선빈 선수, 나성범 선수. 또 이러한 좀 팀의 주축과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또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팀의 주장이자 간판 스타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극복되면서 빠르게 또 이제 부상 당했던 선수들이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은 다시 한번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김도영 선수는 뭐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 이제 4월 하순쯤에 복귀할 것 같고 박찬호 선수는 이제 열흘 정도만 이제 단순 타박상이잖아요. 네. 그 도루하다가 이게 슬라이딩해서 타박상인데 그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열흘을 좀 쉬고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열흘 다 되지 않았나요? 네,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말쯤이나 복귀하지 않을까 싶고 김도영 혼자 빠졌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박찬호 선수가 바로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루수, 유격수가 여기가 다 이제 공백이고 게다가 또 김선빈 선수도 또 이렇게 좀 잔부상으로 이렇게 스타팅에서 빠지고 있으니까 1루수 위스덤하고 나머지 다 새 인물이에요, 내야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아의 장점은 뎁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더라도 그 백업 선수가 타 팀하고 비교할 때 갭이 적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박찬호 선수가 빠졌는데 김규성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부 일각에서는 박찬호는 크게 공백이 안 느껴진다. 김규성이 충분히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유격수하고 이루수는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유격수가 이게 빠졌잖아요. 네. 김규성하고 김선빈은 그런 관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김선빈도 지금 이제 잔부상이 있으니까 또 빠질 수도 있고 선수 보호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우선 박찬호라도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야의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김도영이 빠졌으면 김도영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은 10개구단 어디도 없어요. 김도영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메이저리그에서나 가능한 그런 수준인데 없어요. 근데 저는 김도영이 빠지면 그 역할을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건 윤도현이거든요. 윤도현 선수가 그 시즌 개막하기 전에는 이봉호 감독이 내 어디가 빠지든 이제 윤도현이 그 다음이 다 메꿔줄 거다. 근데 윤도현이 이제 시책을 하니까 네. 송구에 이제 부담이 있어서 이제 조금 조정 기간이 필요해서 2군을 보낸 건데요. 저는 작년에 김도영 어땠냐 이거죠. 작년에 김도영인 사실 그 프로야구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앞으로도 쉽지 않은 30홈런, 30도로 30시책을 했어요. 이런 선수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시책을 그렇게 하면은 못 써요. 네. 못 쓰는데 네. 계속 기용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김도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김도영 선수가 그 원래 유격수였는데 3루를 가다 보니까 타구 질이 다르거든요. 유격수하고 3루수는. 네. 근데 그런 포구 에러가 좀 많았잖아요. 작년에 보면. 근데 윤도현은 송구 에러를 얘기하는데 그럼 윤도현이 그 송구 시책을 하는 그 위치가 3루가 아니고 유격수였다는 거예요. 그 광주 경기에서 네. 키움에서. 그래서 저는 유격수 쓰는 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김규성을 지금 상태에서 김규성을 쓰더라도 3루를 윤도현을 쓰든 정말 송구에 정말 그런 프로블럼이 있으면 저는 그 위즈덤은 3루 쓰고 위즈덤이 3루 수도 무난하게 하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미국에서 3루 1루를 보는 선수, 코너 내야수니까 국내에서 이제 기아에서 3루를 좀 몇 번 뛰는 걸 봤는데 무난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윤도현이 타격의 그런 재능을 살려주는 차원이면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네. 그럼 윤도현은 1루를 쓰는 거죠. 사실 서건창 선수도 1루를 볼 정도인데 네. 윤도현 선수가 3루, 유격수, 2루가 될 정도면 1루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도현이 서건창보다 크잖아요. 최소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윤도현이 지금 이제 관계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는 수비가 아니고 타격이에요. 이 타격 포텐이 분명히 있는 선수고 네. 그 2군 내려가기 전에도 타격은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윤도현을 내릴 게 아니고 윤도현은 중용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면. 아는 선수가 아니라. 감독님께 빨리 지금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 감독님도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서. 네. 아니 저는 그냥 뭐 제가 미천하지만 제가 야구를 그만큼 아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그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윤도현이 갖고 있는 포텐은 타격 포텐인데 네. 그러면 1루수든 지명타자는 최영호 때문에 못 쓸 거고 그러니까 1루를 쓰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윤도현이 수비 이제 송구의 부담 때문에 2군을 내리면 이 선수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위축 때요? 거예요. 야, 그렇죠. 예, 예. 데리고 와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네. 윤도현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김도영이 빠졌기 때문에 김도영이 이제 개막전에 부상을 빠지면서 윤도현은 어떤 마음이었겠냐 이거예요. 본인한테 앞으로 나오지 않은 절체절명의 그런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2군 내려가니까 앞으로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꺾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럼 결정을 또 빠르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 감독님?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미 내렸는데. 아쉽습니다. 왜냐면 지금 윤도현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네. 이제 김도영이 이제 그 상황에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금방 오니까 또.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윤도현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윤도현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볼 때는 아쉽다. 그러니까 김도영과 박찬호가 없는 지금 기아의 에이스는 아까 말씀하신 김선빈이나 당연히 나성범이죠. 네. 최용우고. 네. 근데 그건 분명히 맞는데 정말 그 난세의 영웅이 나올 뻔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보면. 있었군요. 네, 팬들이 보기에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네. 좋은 시각 잘 네. 들어봤습니다. 개막 열흘이 지난 현 시점의 기아 타이거즈 전력 상황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선발 라인업 이 주전의 노쇠화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네. 기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거 보여주세요. 노쇠화 아니다.
경험의 무게다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뭐 최영우 선수, 나성범 선수 등 베테랑의 비중도 증가가 됐고 사실 계속해서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감독님의 역할이 더 중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좋은 선수들 충분히 있고 오히려 이런 선수들이 좋은 경험으로 팀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데 감독님과의 또 시너지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뭐 주전에 노세하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그냥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잘 체력을 안 배해주고 부상당한 선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만 필요하지 굳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시즌 들어가기 전에 개막하기 전에 이제 그 기아를 뭐 최강 아니면 뭐 특강, 절대 1강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기아의 약점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나마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건 이제 야수의 노세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전 야수들이 30대 중반을 넘은 선수들이 좀 여러 명이 있다. 네. 이게 좀 우려된다. 그러니까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드러나지 않죠.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선수들이 비교적 그래도 배팅 컨디션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즌 중반 이후에는 또 모르는 상황이죠. 네. 네,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이거 노세화를 보느냐, 뭐 경험의 무게? 뭐 이렇게 보느냐, 네. 이거는 좋게 보는 시각, 이제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 그 차이죠. 네. 같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어쨌든 잘 체력을 좀 안 배해주고 그런 걸 할 하면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한 두 번째 이야기 해봤고요. 또 개막 열흘을 지난 현 시점 전력 상황 세 번째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얼굴들을 준비해봤는데 혹시 잘 알고 계실까요? 일단은 2025년 신인 드래프트 지명 선수들의 명단입니다. 11명의 선수가 있는데 물론 모두 다 기대가 되고 모두 다 이제 더 멋진 선수들인데 제가 한 눈에 띄는 4명의 선수들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일단 김태형 선수. 되게 또 훌륭한 선수인데 지금 2군에서 선발 훈련 중에 있고요. 박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외야인데 시범 경기에서부터 눈에 띄어서 1군에 적응을 하고 있고 이호민 선수, 양수호 선수도 되게 철없게 많은 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 막 새로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신인 드래프트 지명 선수들도 탄탄하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아의 필승조 FA 장현식 대신에 LG 강효종 선수가 지명이 됐는데 아마 한 12월 작년 2024년 12월 10일 정도에 상무로 간 상황이라서 전역 후에 활동도 기대가 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선수도 굉장히 많다. 이 뉴 얼굴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4명 중에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단연 박재현이죠. 네. 예, 외야수. 이 선수가 인천고등학교에서 원래 3루수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외야로 전향을 했는데 상당히 빠르게 이제 외야에 적응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고등학교하고 프로는 타구질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야구를 보고 있다 보면은 네. 프로 수준의 그런 그 좀 하드 히트가 외야에 나오는 게 자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한 경기에 진짜 2-3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타구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선수는 지금 프로에 와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적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구에 대한 재능이 있는 선수다. 네. 네, 그리고 되게 조금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쳐요. 네. 그러니까 기아 내부에서는 기아에 없는 스타일이다. 없는 유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아 선수들이 조금 좀 순하대요. 네, 좀 순한데 박재현은 되게 조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번 타자 중견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뿐만 아니라 중견 수비를 보는데 타구 판단도 빠르고, 네. 네. 그리고 주루 센스가 좋더라고요. 보도할 때도 스타트 빠르고, 그러니까 개막전 때 8회 말에 이제 2루 대주자로 나갔는데 홈에 들어오는데 자전안타 때 와 진짜 빠르더라고요. 김동에 준하는 수준의 스피드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서 참 장래성이 많은 선수다. 네. 장수이 많은 선수가 또 기아에 많네요.
근데 저 4명 중에 가장 네. 빠르게 적응할 것 같고, 저는 이제 박재현이 기아 3픽이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잖아요. 드래프트 때. 그거 모르시죠? 몰라요. 네. 참 예상했는데, 네. 지금 플레이를 보면서, 야, 이게 한화에서 3라운드에 찍을 만한 선수였겠구나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가 3라운드에서 한지훈이라고 경기상고 포수가 좀 대형 포수가 있어갖고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하나가 지금 외야가 지금 약하잖아요. 박재현이가 있었으면 하나가 바로 주전으로 기용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기아에 왔군요. 예. 근데 기아도 필요한 선수였어요. 네. 기아가 내야는 좋은데 외야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너무 잘 왔다. 너무 좋은 궁합이다. 네, 그렇죠. 잘 뽑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김태형은 뭐 2군에서 선발 수업 쌓는 게 맞을 거고요. 네. 이호민은 청소년 대표 출신인데 전주고등학교에서 정우주보다 더 많이 던졌어요. 네. 아무래도 좀 불펜 유형일 것 같아요. 던지는 스타일이 페네스형이고 양수호는 이제 포텐이 높은 선수. 네. 이 선수는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뭐 게임을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네. 아직 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장래성은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저도 작년에 공주고등학교에서 던지는 거 봤는데 네. 폼이 좀 특이해요. 폼이 좀 특이한데, 근데 과거 같으면 이 폼이 특이하면 뭐 프로 가면은 프로 코치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폼을 뭐 수정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본인이 하던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양수호의 그런 폼도 그냥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좋은 새 얼굴과 네. 좋은 새 희망이 많다로 평가하신다고 네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 열흘이 지난 현 시점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상황 네 번째. 이범호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2년차 징크스라는 단어잖아요. 감독도 2년차 징크스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선수는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올해도 예투구의 형님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선수단 신뢰를 알아봤는데 내부 평판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네네. 그래서 왜 2년차 감독에 대해서 징크스가 있나 얘기 하나 알아봤는데 되게 이미 우승을 이끌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견제하고 너무 많은 팀이 견제하지 않을까. 그럼 그만큼 많이 돌려보고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전략인지 이렇게 짜고 하면서 좀 뭔가 읽으려고 하지 않나. 올해 어떤 전략을 세울지 그런 것도 좀 리스크 요소라고 하고 좀 다른 팀이 많이 견제하고 하다 보면 또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어린 뭐 시선들도 있겠지만 문제 없다. 이런 것들은 이미 좀 지나간 옛날 구시대의 단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기아 팬들은 좀 옛날부터 보면 눈높이가 높잖아요. 네, 사실 이봉호 감독은 스타일이 선수단의 신뢰를 받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기다려주는 것 같은, 관여를 많이 안 하고 코치들한테도 권한을 주고 선수들도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팬들은 싫어할 것 같기는 하지만 유중일 감독 같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죠. 사실 장점인데 저런 뭐 징크스 요소, 타팀 견제, 뭐 전략 반복 피로감, 저는 이거는 좀 잘 모르겠고요. 네. 그거보다는 우승을 하게 되면 다음에 선수단이 피로감이 있습니다. 피로감이 있고 또 감독이 만약 강한 감독이면 선수들이 그 강한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봉호 감독은 강한 리더십은 아니잖아요. 네. 성적 부진이 장기화되면 만약 프론트나 팬들이 이봉호 감독의 한테 압박을 줘갖고 스타일을 바꾸게 될 경우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컬러,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 된다. 그걸 반대로 바꿀 경우는 선수단의 신뢰를 잃을 거예요. 네. 네, 그게 더 위험하다. 네, 이봉호 감독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우승했던 그 배경은 넓게 보면 형님 리더십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선수단과 코칭 스텝, 프론트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하고 나서 다음에 감독이 이제 신뢰를 잃는 거는 본인이 뭘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거. 네.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선수단, 코칭 스텝, 프론트의 신뢰를 잃는 거예요. 네.
이봉호 감독은 작년의 면모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도 기아 우승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그렇죠. 절대 1강이었잖아요. 네. 절대 1강이니까 괜히 뭐 많은 사람들이 저는 10명 중에 9명은 절대 1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뭐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뎁스도 좋고 네. 좀 임팩트도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8경기밖에 안 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물어봐서 우승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다 이러면은 네. 절대 1강이 아니죠. 네. 예. 올해도 픽이다. 네? 단장님이 올해 기아가 픽이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올해도 픽. 그리고 개막 열흘이 지난 현 시점 기아 타이거 전력 상황 5번째 준비됐는데 새로운 용병 타자 위즈덤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에서 위즈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용병 타자가 올 때 걱정을 하지만 이미 적응이 됐다. 그리고 본인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긴장을 많이 했지만 또 이 실제로 MLB와 한국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될지 걱정이 많았지만 그런 압박이 타격 이후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른 용병 선수에 비해서 적응도 좀 빨랐고 이런 점들이 올해 조금 더 빠르게 포텐이 터질 수 있게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윗섬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88 홈런을 친 이제 그 거포로 좀 인정받고 한국에 왔는데 네. 지금 한국에 오는 그 최근 용병 외국인 선수들은 리그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선수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과거에는 있는 얘기죠. 과거에는 외국인 선수 초창기에는 네. 한국 야구에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꽤 많았어요. 음식 부분도 있고 생활하는 거 여러 면에서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수 거의 없어요. 요즘 음식이 좀 달라졌나요? 그런 거보다 네. 제가 볼 때는 한국 문화가 네. K-컬처라고도 네, 하죠. K-pop. K-팝 네. 그리고 K-푸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그런 블로킹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외국인 선수들이 그 주거 환경 자체가 네. 외국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한국에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SSC다 인천이면 송도에 레지던스를 써요. 네. 그리고 LG나 두산이면 그 삼성동에 있는 레지던스 쓰고 네. 그리고 키움이면 목동에 있는 네. 물론 뭐 레지던스 안 쓰고 아파트 쓰는 선수도 있지만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뭐 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창원 이런 데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야구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야구하는 게 좀 다르니까. 그래. 어떻게 좀 달라요?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네. 프로야구 선수가 사회인 야구 하게 되면은 잘 적응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 사회 야구라고 지금. 사회인 야구. 무슨 얘기냐면 네. 구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 150 던지는데 여기 100km 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처음에 적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한두 경기 하면 충분히 커버하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그 자체가 메이저리그나 뭐 트리플 A보다 한국 야구가 조금 수준은 낮아도 다른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다른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과거 같은 경우는 타자는 최소한 4월 말까지 30경기 이상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투수는 그보다 좀 빠르고 빨리 볼 수 있고. 근데 윗섬은 상당히 좀 빨리 적응했어요. 그렇죠. 적응 그럼 완료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홈런 4개 쳤잖아요. 네. 지금 문보경과 같이 홈런 공동 1위. 근데 스윙이 되게 좋더라고요. 간결하고. 이 선수는 체격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주력도 괜찮아 보이던데. 주력도 괜찮아 보이고 좀 장점도 갖고 있는데 이 선수가 좀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기아가 이번 외국인 선수 3명이 네. 다 백인이에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그게 왜냐하면 다른가? 도미니카 네. 네. 이러면 조금 안 맞을 수 있거든요. 3명이 지금 미국 선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백인이냐 흑인이냐는 꼭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미국 선수냐 중남미 선수냐 그러니까 참 미국 선수만 3명 중남미 선수만 3명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게 섞이면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외로운. 예, 좀 안 맞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저는 뭐 내일하고 올러가 외모가 좀 비슷하던데.
이거 약간 이거 좀 차별적인 발언 아니에요? 차별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네, 좀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네. 비슷하게 생겼던데. 네, 좀 수염도 형제를 네,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네. 좀 비슷한 성향의 선수를 조금 모은 게 적응하는데 올러나 그 윗섬이 그 기아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 선수는 윗섬은 제가 볼 때는 올해 그 홈런왕 경쟁은 윗섬하고 데이비슨의 싸움일 것 같아요. 오. 네. 그럼 올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위즈덤 타격 충고를 누가 해줬다고 기사 나온 거 있잖아요. 위즈덤 타격 충고? 충고를 누가 해줬다고요? 몰라, 나 못 봤네. 누가 해줬어요? 몰라? 박재현이 누구? 아, 진짜요? 박재현? 자신감 오. 있게 힘들어. 원래는 자신감 있게 안 휘둘렀나요? 아니 좀 신중하더라고. 아. 시범 경기 때 네.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타자들 같으면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좀 공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개막 열흘이 지난 현 시점 기아 타이거즈 전력 상황 6번째는요. 저도 좋아하는 이준 치어리더입니다. 보면은 대만 치어리더로 이적을 했어요. 작년에 기억나세요? 삐끼삐끼춤? 네 알아요. 네, 그 삐끼삐끼춤의 주인공이자 아니 너무 아름답고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극비리에 대만 프로야구 구단 푸본 엔젤스로 이적을 했는데 계약금이 4억이래요. 네네. 월급도 좀 많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승을 함께했고 그 삐끼삐끼 춤의 그 열풍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돼서 기쁘고 행복한데 동시에 올해도 같이 그 우승까지 좀 이어지면서 그 열띤 응원을 함께 하고 싶은데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아 진짜로요? 네, 아쉬워요. 너무 자랑스럽고 예쁘지 않아요? 아니,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한번 뵙고 같이 삐끼삐끼 춤을 춰보고 싶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해볼까요? 네. 팩트로 넣는데 팩트 하나 해야지. 음. 어때요? 이거 음악 넣어주시나요? 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가 이렇게 챌린지라도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간 아무도 안 시켜줘가지고 집에서 그냥 혼자 쳤어요. 네. 전력 기아의 전력 평가하는데 치어리더가 들은 건 조금 뜬금없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예. 네. 아니 팬들의 시선이 그렇죠. 팬들의 시선이니까. 치어리더 계약금을 4억을 준다는 건 대만 프로야구가 우리보다 좀 이 전체적으로 판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는 연예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거 연계시킨 것 같기도 하던데. 약간 소속사 엔터 같은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보험사 아니에요? 푸본 이게 금융회사 아니에요? 오, 그래요? 보험 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치어리딩만 해서 저건 아닐 거고 네. 지금 대만은 치어리더가 연예인 활동하잖아요. 광고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4억 부럽다. 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4억 벌 수 있을까? 조절이 하세요. 젊은데 김도영보다 어리다며요. 김도영보다 어린데 그리고 키도 크다며요. 네. 네? 네. 저 이주원 치어리더 키 안 클 것 같은데? 그럼 저도 4억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저렇게 하면 되죠. 누가 일단 뽑아줘야지. 네? 누가 일단 뽑아줘. 아니 나이도 비슷하고 나이 비슷하잖아요. 김도영보다 어리다며요. 네. 예쁘면 언니니까. 네, 예쁜 그러니까 언니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네. 키도 뭐 비슷할 것 네. 같은데. 네. 그리고 뭐 외모도 뭐 뚫릴 거 없고. 네. 4억.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많은 저기 치어리더 오디션 있으면 거기 한번 해보세요. 많은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요. 네, 네. 제가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개막 열흘이 지난 현 시점 기아 타이거즈 전력 상황 마지막 7번째는요. 통합 우승을 향한 기아 타이거즈의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챗GPT한테 작년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의 원동력이 뭐였냐라고 물어봤더니 팀워크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팀워크를 기반으로 올해도 우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말해주세요. 우승하는 팀이 팀워크 나쁘다고 하는 경우 봤나요? 팀워크 안 좋은 팀 우승하는 거 야구를 봤어요? 작년부터 봤으니까 네. 응원했으니까 네. 기아만 봤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지만 다른 팀은 이렇게 좋아요? 팀워크가? 다 좋아요. 우승하는 팀은
그래요? 우승하는 팀은 팀워크 나쁘다고 하는 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우승 안 했으면 팀워크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재작년에 뭐 H, 네. 그 전에 SSG 네. 다 팀워크 좋았어요. 그 외의 팀들은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아요? 네. 그럼- 팀워크가 당연히 왜냐하면 야구를 잘하면 네. 팀워크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야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누구 잘못이니 뭐 이럴 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야구를 잘하니까 네. 팀워크는 좋죠. 지금도 좋고 과거에도 네, 좋았고 네. 앞으로 좋다. 네. 야구를 잘하면 네. 팀워크는 무조건 좋다. 네. 사랑이 샘솟는다. 네네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30분 했나요? 좀 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의미 있고 뜻깊고 네. 아 진짜 단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기아가 우승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의 픽도 올해도 기아라는 게 네.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작년에 혹시 픽은 어느 팀이었어요? 작년? 작년도 기아죠. 기아가 제일 낫었어요. 그래서 적중하셨네요. 네. 올해도 기아가 제일 나아요? 단장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김도영 부상 때문에 아. 주춤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하순 되면은 또 복귀하니까. 하순? 네. 이달 말. 네, 그렇죠. 음. 네. 김도영하고 그 윗섬이 저는 1, 2번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3, 4번도 좋지만 네. 지금 그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KT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뭐 그 그러니까 김도영하고 윗섬이 주력도 괜찮고 파워도 있고 여기서 그냥 딱 그 선취점 내주는 야구를 하면 어떨까? 뒤에 또 나성범하고 최용우 또 있잖아요. 네. 박찬호, 뭐 김선빈 있으니까 지금 저는 키움이 잘하는 게 푸이그 이제 카디네스가 1, 3번 우타자하고 2번, 4번이 좌타자 들어오는 이 라인업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롭다. 그러니까 김도영하고 윗섬 사이에 나성범이 있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어렵습니다. 네. 네. 투수 교체하기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